헤지펀드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이끌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인물, 바로 스탠리 프리먼 드러켄밀러입니다. 그는 파산한 펀드 하나 없이 연평균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은 드러켄밀러의 커리어와 투자 방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러켄밀러 투자의 길에 오르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195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영어와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후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금융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두케인 캐피털을 설립한 이후부터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파산하거나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드러켄밀러는 독자적인 매크로 분석과 탁월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두케인 캐피털을 짧은 시간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건 1988년 조지 소로스의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그는 소로스가 이끄는 퀀텀 펀드에 합류하여 전설적인 투자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죠. 두 번째, 퀀텀 펀드와 파운드화 공략의 전설. 드러켄밀러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건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부터입니다. 흔히 영란은행을 박살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가 함께 이끌어낸 한편의 매크로 투자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 정책과 환율을 고정하려 했으나 경제 상황이 이를 지탱할 만한 기초 체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영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간파하고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운드화는 폭락했고 퀀텀 펀드는 단 몇 주 만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거둡니다. 이 사건은 드러켄밀러가 가진 매크로 분석 능력과 과감한 베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 가장 강하게 확신하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라.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헤지펀드 업계에서 늘 고수익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치밀한 리스크 관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와 시나리오에만 집중하되 그 순간에는 과감히 베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이슈 파악, 금리, 환율, 경제 성장률,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거시경제 흐름을 통해 기회를 찾는다. 유동성 고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파악한다. 과감한 집중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이 들면 다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아 압도적인 수익을 노린다. 철저한 손실 회피, 만약 예상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빠르게 손절하여 대규모 손실을 막는다. 이처럼 드러켄밀러는 한 번의 성공보다 꾸준한 승리를 우선시합니다. 파멸을 면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손절과 포지션 조정이 필수라는 것이죠. 네, 두케인 캐피털, 꾸준함의 비결. 퀀텀 펀드에서 약 10년간 활동한 뒤 드러켄밀러는 다시 자신의 두케인 캐피털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십 년간 해마다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파산이나 대규모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꼽힙니다. 유연한 투자 스타일, 특정 자산군에 얽매이지 않고 매크로 흐름에 맞춰 투자 대상을 신속하게 변경한다. 작은 오류에도 민감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면 즉시 포지션에서 탈출하고 상황을 재분석한다. 분산보다 집중, 확실한 테마나 종목이 보이면 상당한 비중을 투자해 큰 승부를 노린다. 결과적으로 드러켄밀러는 시장의 급등락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탁월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꾸준히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 다섯 번째, 강세장과 약세장은 반복된다. 드러켄밀러의 시장 관점. 드러켄밀러는 시장에는 영원한 강세장도 영원한 약세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거시경제 사이클은 어차피 돌고 도니 그 흐름을 미리 파악해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금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 같은 정부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는
헤지펀드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양적 완화와 같은 공격적인 통화 이하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은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이기 쉽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강화되는 국면에서는 자본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전환점은 대부분 통화 정책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드러켄 밀러는 FOMC 회의 결과 경제지표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투자 전략을 조정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대표적인 성공 실패 사례.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이름을 가장 크게 알린 사례는 앞서 언급한 1992년 파운드화 공매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굵직한 배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 기술주가 폭등하던 때 드러켄 밀러는 중간에 포지션을 이익 실현했는데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조급해진 그는 다시 뛰어들었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손실을 봤죠. 이후 감정에 흔들리면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자 매크로적 시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파악해 공매도를 단행하고 일부 안전자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하락장에서 수익을 거두며 또 한 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드러켄 밀러는 성공과 실패 모두 배우는 기회라며 매매를 할 때마다 자신의 판단 근거와 결과를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드러켄 밀러가 보는 미래 새로운 사이클에 대비하라. 드러켄 밀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술 혁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시장 변동성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부 부채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고 진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주요국 통화 정책,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여부, 거시 트렌드, 신재생 에너지,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성장 동력 지속 여부, 정치 지정학 이슈, 무역 분쟁, 지역 갈등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며, 투자자는 이 사이클의 전환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드러켄 밀러의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드러켄 밀러에게서 배울 점.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투자 인생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떠오르는 단어는 통찰과 결단력입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매크로적 통찰, 그리고 그 통찰의 기초에 대담한 포지션을 취하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 재빨리 손실을 제한하는 결단력이 바로 그를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매크로 흐름에 대한 통찰, 금리, 환율, 경기 사이클 등 큰 그림에서 기회를 찾는다. 베팅과 손절의 균형, 확신이 들면 공격적으로 투자하되 틀리면 빠르게 인정하고 포지션을 정리한다. 끊임없는 학습과 개선, 과거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곱씹으며 투자 원칙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 특히 그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투자에서 생존이야말로 최우선 과제이며 이 원칙이 있었기에 연평균 30% 안팎의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드러켄 밀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시장의 파도에 올라탈 때도 물러설 때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라는 점이 아닐까요? 투자 세계는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잠재된 기회를 찾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커리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